네, 이번 영상에서는 혼문장과 겹문장, 문장이 짜인 부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부분이라서요. 여러분들 꼭 공부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걱정이 많아요. 여러분들 잘하셔야 할 텐데 제발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혼문장은요. 주어랑 서술어가 하나씩 있는 거예요. 쉽죠? 그래서 혼문장은 주어랑 서술어가 하나씩 있어서 혼문장. 만약에 이게 2개 이상씩 있으면 겹문장이라고 하는데요. 주어는 생략되는 일이 많아서 보통 서술어의 수로 구별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겹문장은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으로 구분이 되는데, 자, 화표를 보시면 아는 문장은 안고 있어요. 그죠? 얘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안은 문장이라고 하고요. 얘는 안긴 문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어진 문장은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나란히 이어져 있어요. 이렇게 2개는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구분하는지는 앞으로 더 설명을 드릴 건데, 그냥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 이 주어랑 서술어로 이루어진 절이 안쪽에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2개가 A, B 나란히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지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는 문장은 보통 전성어미를 사용합니다. 전성어미를 사용해서 절을 형성합니다. 절은 2개 이상의 단어와 뭉쳐서 주어랑 서술어 관계를 이루는 부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절에는 주어랑 서술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끔 이제 주어가 생략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문장은 아까 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어랑 서술어로 된 절을 하나의 성분으로 안고 있는 것.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주어랑 서술어로 된 절이 하나의 문장 성분이라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문장 성분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뭐였다? 문장 성분의 재료, 어절구절 잊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지금 이 절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절과 구가 문장 성분이 되는 거였는데 앞으로 배우는 것들은 절이 문장 성분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복잡해져서 조금 더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근본은 똑같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안긴 문장은 요 하나의 성분이 안겨 있는 거예요.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는 문장이 어떤 종류의 아는 문장인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해 보시기 위해서는요. 어떤 문장들이 합쳐졌는지, 그러니까 이제 주어랑 서술어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파악해 보시고 아는 문장으로 전환될 때 쓰인 어미가 무엇인지, 왜냐면 어미가 다 다르거든요. 어떤 어미가 쓰이느냐에 따라서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로 나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명사절을 가진 아는 문장 보도록 할게요. 명사절을 가진 아는 문장은 안긴 문장이 명사처럼 쓰여서 명사절인 거예요. 다시 명사절이라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명사의 역할을 하고요. 절이라는 말이에요. 명사의 역할을 하는 절을 의미합니다. 문장 안에서 명사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문장 성분이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관형어, 또 뭐 있냐? 또 뭐 있죠? 서술어도 되나? 갑자기 헷갈리네요. 여튼 이런 문장 성분들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페이지를 보면요. 요 부분 있죠? 문법이요. 명사예요. 이 명사가 뒤에 어떤 것들이 붙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문장 성분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명사절이라고 하는 것도요. 명사처럼 쓰이는 건데 이 안겨있는 절이 주어랑 서술어로 이루어진 것이 안긴 문장에서 명사처럼 안긴 문장으로 명사처럼 쓰이는데 문장 성분이 다 될 수 있어요. 다만 명사형이 명사가 아닌 것을 우리가 명사처럼 바꾸어 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음이나
기라는 것을 활용해서 명사가 아닌 것을 명사처럼 바꾸어져서 명사절을 이루곤 합니다. 명사 역할을 하는 게 꼭 명사만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명사가 아닌 것을 뒤에다가 명사형 전성어미를 붙인 다음에 그거를 또 명사처럼 쓸 수 있거든요. 예문을 봅시다. 정민이가 먹었음이 분명하다. 음에 동그라미 쳐야겠죠? 이게 바로 이제 명사형 전성어미인데요. 이 정민이가 먹었음이 지금 주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게 뭐예요? 정민이가 먹은 게 분명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서술어에 대한 주어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 주어가 지금 주어랑 서술어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즉 뭐예요? 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절인데 명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거죠. 왜? 명사 역할을 수행한다는 걸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음이 붙은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절은 명사절이고요. 명사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어로서 안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명사절을 가진 아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나는 네가 영원히 행복하기를 바란다의 기 보도록 할게요. 기. 행복하다가 행복하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뒤에 지금 조사가 붙어 있죠. 조사가 붙는다는 건 앞에 있는 게 체연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거예요. 명사가 체연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 앞부분이 지금 명사라는 거예요. 왜? 기 때문에. 행복하다를 행복하기로 바꿔주면서 뒤에 르를 붙일 수 있게 된 거예요. 행복하다를 이상하잖아요. 하지만 행복하기는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렇게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이 행복하기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보니까 주어랑 서술어인 거죠. 네가 영원히 행복하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목적어라는 문장 성분을 수행하고 있는 절인 거예요. 근데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건 명사니까 우리는 이걸 보고 명사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예문은 지우고요. 우리 예문 바꿨어요. 아직은 집에 가기에 이른 시간이다. 그래서 이 예문을 보면 이 집에 가기에 기가 있죠? 네. 가다가 가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명사가 아니었는데 마치 명사처럼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끔 바꿔준 거죠. 그쵸? 그리고 뒤에 보면 또 애가 붙어 있어요. 애가 붙은 건 애가 조사인데 앞에 것들을 체연처럼 인식한다. 즉 명사처럼 인식한다는 것이고요. 근데 애가 붙어서 지금 집에 가기에 이르다라는 식으로 지금 서술어 이르다라는 서술어를 꾸며주고 있죠. 서술어를 꾸며주는 건 부사예요. 부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절이니까 얘는 부사절이 되는 거고요. 죄송해요. 부사어가 되는 거고요. 다만 뒤에 지금 명사형 전성어미 기가 붙어 있으니까 얘는 부사절이 아니고 명사절이 되는 거예요. 명사절인데 뒤에 부사격 조사 에가 붙어서 부사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제가 지금 방금 한 말 이해 안 가시면 반복해서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곱씹어 보고 하나하나의 개념을 이해하시면서 제가 방금 한 말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관형절, 부사절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관형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관형사절은 왜 이래 이거? 뭐야? 이건가? 관형사절은 첫 번째 관형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거예요. 근데 생긴 게 주어랑 서술어로 이루어진 거죠. 관형사의 역할을 하는 주어랑 서술어로 이루어진 부분. 문장 성분은 체연을 수식하니까 관형어입니다. 관형사형으로 만들어주는 어미는 은, 는, 을, 던 다 부분 니은이 붙어있죠. 네가 한 일을 생각해 보아라. 네가 하니
일이라는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어요. 학교에 가느니 철수라는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고요. 춘삼이가 쓸도 소설이라는 명사 수식, 학교에 가던도 철수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다 뭐야? 주어랑 서술어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내가, 주어, 하다, 서술어. 여기는 지금 주어가 생략되어 있죠. 철수가 가다. 철수가라는 주어가 지금 중복되니까 얘는 철수를 생략해 준 거예요. 춘삼이가 주어, 쓰다 서술어. 학교에 가던 철수 마찬가지로 이것도 철수가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똑같으니까. 철수가 학교에 가다. 철수가 주어, 가다 서술어. 이렇게 절로 되어 있는데 일, 철수, 소설, 철수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명사를 꾸며주니까 관형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문장 성분이고요. 그런데 주어 서술어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관형어의 역할을 수행하는 문장 성분 절, 이런 걸 보고 우리는 관형사절이라고 합니다. 문장 성분은 관형어고요. 부사절도 똑같습니다. 부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부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고 생긴 것은 주어랑 서술어로 이루어진 절이다. 즉 안긴 문장이 부사어다. 부사형 전성 의미는 개와 교과서에 도록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부사절과 관련된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라고 제가 설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 맞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맞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렇게 맞습니다. 둘 다 나름대로 타당한 것이지만 저는 교과서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서는 개와 도록이라는 부사형 전성어미를 활용하는 것을 우리는 부사절을 가진 아는 문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라지꽃이 빛깔도 곱게, 진영이가 빠르게,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 주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 근데 이 부분이 지금 피어 있다라는 서술어를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서술어를 수식해주는 건 부사의 역할이죠. 진영이가 빠르게도 마찬가지로 내 옆을 이제 지나쳤다는 서술어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아니면 뭐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고 해도 크게 이상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부사절을 가진 아는 문장. 부사어의 역할을 수행하는 절이 들어있으면 부사절을 가진 아는 문장입니다. 서술절을 가진 아는 문장 보도록 할게요. 서술절을 가진 아는 문장은요, 안긴 문장이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안긴 문장이 서술어인데 이 서술어가 또 주어랑 서술어로 이루어져 있는 문장은 우리는 서술절을 가진 아는 문장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겉으로 봤을 때 주어가 2개 이상이요, 서술어가 1개입니다. 전성어미 없습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보면 맨 앞에 있는 게 전체 문장의 주어, 서술어의 주어가 되는 것이고요. 뒤에 주어가 안긴 문장의 서술어의 주어가 됩니다. 철수는 키가 크다. 얘가 서술어고요. 얘가 주어입니다. 근데 얘 서술어가 보면은 또 주어랑 서술어로 이루어져 있죠. 키가가 주어고 서술어는 크다입니다. 얘도 주어, 얘도 서술어. 근데 서술어가 또 주어랑 서술어로 또 나뉘는 거죠. 코가 길다. 이런 식으로요. 마찬가지로 얘가 주어, 얘가 서술어인데 서술어가 또 주어랑 서술어로 나뉩니다. 값이가 주어고 비싸다가 서술어가 되겠죠. 다섯 번째, 인용절을 가진 아는 문장. 인용절을 가진 아는 문장은요, 안긴 문장이 누군가의 말이나 생각을 인용한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따옴표를 그대로 가져오는 걸 우리는 직접 인용이라고 하고요. 그때는 뒤에 라고를 씁니다. 간접 인용 같은 경우는 따옴표가 없죠. 그쵸? 따옴표가 없고 라고 대신에 고를 씁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가 내가로 바뀌고요. 여기 서술어 부분도 조금 바뀌게 되겠죠. 왜 바뀌는지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여기에서 너는요, 나잖아요.
이 말을 듣는. 그래서 나로 바뀌는 거예요. 단 인용절은 어이쿠 어잉? 이게 아니죠. 어디 갔어? 설마 다 날라간 거? 아, 어디까지 했죠? 인용절은 어미 대신 조사를 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용절에 보시면 이게 다 지금 서술어잖아요. 서술어에 종결어미까지 갖추고 있어요. 종결어미는 말 그대로 종결이니까 끝이에요. 끝인데 뒤에 뭐가 또 어미가 붙을 수 있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뒤에 조사를 써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는 부사격 조사입니다. 즉 인용절은 부사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 모르셔도 됩니다. 부사격 조사가 붙었으니까 부사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요. 다만 주어랑 서술어가 합쳐져 있으니 우리는 부사절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자, 이 문제까지 풀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혼문장을 찾으시오. 혼문장은 주어랑 서술어가 몇 개? 한 개. 자, 1번은 서술절이죠. 얘가 주어요, 얘가 서술절입니다. 근데 얘가 또 지금 주어랑 서술어로 이루어져 있죠. 자, 문법을 공부하기가 어렵다. 얘는 명사절을 가진 않은 문장입니다. 자, 명사절을 가진 않은 문장인 이유는 첫 번째, 기라는 명사형 전성 어미가 쓰였어요. 그리고 어렵다라는 서술어를 보시면 뭐가 어려운 거예요? 문법을 공부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두 번째, 지금 얘가 주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문법을 공부하기가 주어로 쓰이고 있어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또 가라는 조사가 붙어 있네요. 조사가 붙으면 앞에 뭐라 그랬죠? 체연처럼 꾸며주는 거라 그랬고 대부분 지금 우린 여기서 있는 곧 명사입니다. 문법을 공부하기가 명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명사절로서 명사형 전성어미 기가 쓰였고요. 이 부분이 어렵다라는 것에 대한 주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얘는 명사절. 얘가 절인 이유는요. 문법을 공부하다잖아요. 그쵸? 문장이잖아요. 근데 주어가 지금 빠져 있는 거고요. 이렇게 절을 이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봄이 오면 꽃이 핀다. 이거는 수업을 안 한 건데, 네, 어차피 여러분들 지금 다 복습하는 처지일 테니까 설명드릴게요. 이어져 있죠? 어떻게 이어져 있냐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입니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앞뒤 절의 위치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가장 큰 특징은 앞뒤절의 위치를 바꿀 수 없다. 바꿀 수 없다는 것은 의미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꽃이 피면 봄이 온다. 뭐 문학적으로 어느 정도 허용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봄이 오면 꽃이 핀다라는 원래의 문장과는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면이라는 지금 어미가 쓰였고요. 콩과 팥이 잘 익었다. 이거는 대등적으로 연결된 이어진 문장입니다. 콩이 잘 익었다. 팥이 잘 익었다.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앞뒤 절의 위치 바꿀 수 있죠? 팥과 콩이 잘 익었다.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넓은 밭에 보리가 익었다는 관형절을 가진 않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바로 넓은이 되겠죠. 밭이 넓다라는 문장과 밭에 보리가 익었다라는 두 개의 문장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관형절 같은 경우는요. 단어가
한 개인 경우에도 관형절을 이루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특히 이런 전성어미가 쓰이면. 다시 관형절은요.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쓰이면 이게 하나만 나와도 네, 견문장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밭이 넓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문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견문장이 되겠습니다. 밭이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어요. 밭이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전쟁이 끝났다고 한다. 이거는 인용절이죠. 고한다. 간접 인용이 되겠습니다. 전쟁이 끝났다 라는 걸 인용하고 있죠. 자, 7번 같은 경우는 소리 없이 눈이 온다 라는 부분인데 이 소리 없이가 부사절을 가진 아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추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교과서에 나온 수준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교과서에서는 개랑 도롱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좀 더 심화해서 공부하면 7번도 공부해야 맞지만 여러분들 지금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입장에서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굳이 7번 공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8번 어머니가 새 책을 모두 정리했다. 정답입니다. 얘가 바로 혼문장입니다. 주어, 관형어, 목적어, 부사어, 서술어. 그쵸? 새가 책이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고요. 모두는 정리했다라는 서술어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문장이 8번이 되었고요. 만약에 여기서 새 대신에 새로운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생각해 보면 이때는 견문장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은 새롭다에다가 플러스 니은이 붙은 거거든요. 이게 관형사형 전성 어미가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떤 문장을 우리가 만들 수 있냐면 책이 새롭다 라는 절을 안겨 있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견문장이지만 새는 이렇게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어있지 않은 관형사 자체이기 때문에 혼문장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겠습니다. 9번이랑 10번은 똑같습니다. 그가 온 것, 그가 온 사실, 그가 온이라는 것이 것을 꾸며주고 있고 그가 온이 사실이라는 것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둘 다 관형사절이 되겠습니다. 관형절을 가진 아는 문장, 관형절을 가진 아는 문장. 다만 여기서 것과 사실의 차이는 것이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명사절이라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그냥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관형절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끊어갈게요.